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 측이 내일 예정된 영장 실질 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장 심사는 내일 낮 1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김 씨의 운명을 가릴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반려동물 훈련사로 유명세를 얻은 강영욱 씨에 대한 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김호중 씨 측에서는 오늘과 내일 잡혀있는 공연들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장 심사 날짜를 좀 미뤄달라 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거든요. 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김호중 씨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바로 내일 24일로 잡혀 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김호중 씨의 변호인 측에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바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연기는 불가능하고 예정대로 내일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통상적으로 언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연기가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자면 네. 좀 이례적인 그런 사유가 발생해야지 가능합니다. 급박하게 생명상의 어떤 위해가 발생한 경우라던가 병원에 방문해야 하거나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혹은 변호인이 사임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그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기일이 잡히긴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어떤 사유를 들어서 연기 신청을 했는지까지 아직 확인은 어렵지만 네. 대략적으로 만약 김호중 씨의 어떤 개인 일신상의 사유, 예를 들어서 콘서트 부분이라던가 개인의 일신의 정리 이런 부분을 이유로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기각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이미 점쳐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정대로 내일 낮 12시쯤에 신문이 진행이 되는 건데 김호중 씨는 12시 전에 법원에 출석을 한 다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2시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12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신문을 받고 신문 이후에도 이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장이 발부가 될지 말지를 정해지는 그 기간 동안 대기를 해야 합니다. 구치소에서 이제 구인 상태로 대기를 보통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내일 지금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의 진행 여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된다면 당연히 공연에 나설 수 없는 건데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워낙에 사건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기다리느라 공연 시간을 훌쩍 넘기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정도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거라 보십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영장실질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별로 좀 상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일지라도 굉장히 혐의점이 큰 그런 중요한 사건일지라도 별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도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번 사안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혐의만으로는 사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지가 사실 아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대여섯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측을 해볼 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사실상 판단에 있어서 좀 고심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공연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게야 종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우선 김호중 씨 그리고 소속사 대표 본부장이 이제 15분씩 시간차를 두고 이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상황별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사실상 좀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요.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결국 범인 도피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만약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말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어떤 정당한 어떤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결과에서 김호중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소속사 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건지, 매니저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이 공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차를 일단 두고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조사를 받음으로써 내일 중요한 건 과연 지금까지 수사에 얼마나 좀 협조적으로 임해왔는지 이런 부분이 세 명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밤 8시에도 김 씨의 공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도 공연은 뭐 얘기한 것처럼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까지 공연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미 지난 주말에 있었던 창원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의심의 은초리를 보인 것이 이거 티켓 취소 수수료 이런 부분이라던가 뭐 공연장 이미 대관 문제, 뭐 계약금,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하고 공연을 마치고 나서야 음주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호진 씨 소속사 측에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오늘과 내일 공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별도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고 이 티켓 취소 부분도 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위약금 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꼭 공연만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는 것도 본인을 믿고 사랑하는 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공연 강행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팬들에 대한 마음과는 또 별도로 한번 짚어볼 게 있는데 내일 공연의 경우에 만약에 정말 강행을 했는데 구속이 되거나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가 늦어져서 팬들이 기다리다가 공연을 제대로 뭐 관람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좀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긴 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은 뭐 바로 당연히 공연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요. 네. 만에 하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 콘서트 시작 시간보다 훨씬 늦게 끝나게 된다면은 그 경우에도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관객들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김호중 씨의 사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사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광고주들도 있을 것이고 이 공연을 기획한 측, 김호중 씨 소속차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정, 설마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문에 이 공연이 제대로 강행되지 못할 그런 사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계약서를 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만약 그렇게 공연이 진행되지 못해서 이제 취소를 해줘야 되고 환불해줘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의 손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이제 다른 관계자들 사이에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 김 씨는 과연 내일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법적 쟁점들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경찰 쪽에서는 우선 음주운전 대신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그리고 도주치상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된 뭐 증거들을 확보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 음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구속영장에 음주운전 부분은 빠져 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음주운전은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부분이 0.03% 이상 적어도 이 수치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본인도 음주를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 정황 증거들이 음주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0.03%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라고 해서 네. 운전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음주를 했다거나 약물을 했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 법적용도 매우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했는지는 일단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네. 적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이라던가 본인의 인정된 그런 자백 내용들 이런 부분을 경찰 측에서 좀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김호중 씨 측은 경찰 진술에서 사고 당일에 소주 10잔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 정도 주량이 법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증거들로 법적 다툼이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또 김 씨 측이 언론에 이 주량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까지 표했죠. 그렇습니다. 이 10잔 정도, 10잔 이내 정도를 마셨다라고 이제 경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서 김호중 씨 측에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워낙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좀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 부분도 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진술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소주잔으로 10잔 이내를 마셨다,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마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자체도 많이 마신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이 진술만으로 어떤 음주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거나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앞서 설명드린 위험 운전치상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에도 운전대를 잡아서 상해의 결과를 일으켰다. 이 위험 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되려면 어쨌든 어느 정도 음주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측에서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새로 나온 진술이 이 음주 상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하려다가 운전 미숙으로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혹시라도 그 위험운전 치상죄 부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 술 자체도요 뭐 다른 음료와 섞어 마셨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물론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겠죠. 본인이 얼마나 마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진술이 함께 나오면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냈다고 밝히는 부분을 좀 유추해 보자면은 이 위험운전 치상죄의 적용을 좀 피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게 이제 김 씨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은 혐의가 증거 인멸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우선은 차량 세대 중에서 2개 메모리 카드는 아예 원래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하나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삼켰다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속사 본부장에게만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김 씨에게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 어쨌든 뭐 관련된 그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이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실제로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 같은 부분도 충분히 추가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현재까지 보자면 참 공교롭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총 3대의 차량을 이용했고 그중 2대는 아예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지 않았고 하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본부장이 삼켜버렸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호중 씨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지금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 사실상 좀 답답한 상황이죠. 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만약 김호중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 같은 부분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상 이제 경찰 측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이미 정확히 확인된 그런 사건들, 확인된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했다가 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 부분을 좀 제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번 일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구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구속 여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도 이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양형의 요소로서 참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피해자의 신분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구속이 되어버리면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김호중 씨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좀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네. 얼마 전에 음주를 시인한
한 이후에 첫 경찰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 씨가 얼마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이 관련된 사실을 모두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지가 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구속 심사를 앞둔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내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직원들의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CCTV를 통해서 감시를 했다. 그리고 반려견들, 동물들을 학대했다라는 폭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강영욱 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영욱 씨는 사실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계속 의혹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시작은요, 강영욱 씨가 운영했던 회사에 근무했던 어떤 전 직원들의 폭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CCTV로 사무실을 6명밖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무실에 9대나 CCTV가 달려 있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모니터까지 확인을 하고 일정 부분 좀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바로 연락을 취해와서 바로 고쳐 앉아라. 그러니까 CCTV로 직원들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경우도 많았고 설 선물 세트 같은 걸로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선물 같은 걸 던져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직원들의 직장 내에 어떤 갑질이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요. 이에 논란이 점점 거세짐에 따라서 이 강영욱 씨가 반려견을 학대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점차 확산을 하자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데 공식적으로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고용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소나 어떤 고발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으로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 같은 경우 특히 강영욱 씨 같은 경우라면은 이 반려견 산업에 있어서 정말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지도도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CCTV를 통해서 굉장히 너무도 과도하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을 감시한 부분, 메신저의 사적인 대화까지도 모두 모니터링한 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유형력의 행사라든가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공분을 하신 많이 언론에도 노출됐던 반려견에 대해서 확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과연 이 부분,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강영욱 씨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강 씨가 운영한 회사가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일단 근데 이 폐업과 같은 경우는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이미 올해 1월에 이제 오는 6월 말까지만 이 보듬 컴퍼니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공지글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폐업을 하는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폐업을 하는지를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만약 완전히 폐업을 해서 이 회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자료 제출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인 진술 확보라든가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사에 좀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어떤 추가적인 진술들이 확보가 되고 이 과정에서 좀 뒷받칠 만한 다른 쟁점들이 좀 드러나온다면은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만약 있다면 처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영욱 씨 논란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임조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